소통이 버겁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7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혐의 마지막 길목은 아시는 것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뒤집은 게 확고하게 유지가 됐다면 이재명 대표가 구속을 피하기 힘들었을 거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3일 뒤에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남편분이랑 입장이 근데 좀 다른, 가족이랑 좀 다른 게 왜 그렇다고? 저는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장독은 보고로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대서 번호상 잊을 것 이화영 입인데 제가 강하게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의 입장에 하고 본인의 입장도 확인 안 된 상태에서 그걸 내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재명 의원 범죄 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 등을 고려하는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큽니다.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있었고요. 최병목 의원님, 3일 뒤면은 구속 기한이 끝나는 이화영 전 부지사인데 이 전 부지사 측이 1년 동안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거의 행사하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추가 영장을 기각해달라고 했어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1년째 구속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검찰은 앞으로 6개월간 추가로 구속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재판부에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근데 검찰의 요구는 그런 거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의 박찬대 최고위원이 뭐 가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40년 지기를 만나질 않나.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뭐 부인과 전화 통화도 했고, 그다음에 뿐만 아니고 뭐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뭐 옥중 편지 뭐 이런 사건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런 것들이 계속 있으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궁극적으로는 자 이재명 대표한테 방북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뒤집었죠. 그러면 이게 정말 배후가 없는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의심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구속 기간을 6개월간 연장을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당연히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전면적으로 부인해가면서 특히 이제 변호인은 피고인과 소통을 제대로 못하니까 방어권 행사조차 안 된다. 뭐 상투적인 저는 그 설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말아달라 이런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아마 오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꽤 있다고 지금 하니까 그 결론을 보면 이제 재판부가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재판부의 판단에는 좀 여러 도움이 될 만한 정황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를 풀려줄지 아니면 구속을 더 기한을 연장할지. 왜냐하면 구자능 변호사님,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과 관련해서 사실 시대의 사건들이 꽤 많았던 게 실제로 이재명 대표 측근이라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 접견한 전례가 있고 또 다른 화면도 볼까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기록이 또 유출이 되면서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또 이걸 석방이 되면 또 여러 또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냐. 변호사로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제 실무적인 거를 얘기를 드리자면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진짜 보석이라고 부르는 보석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없어요. 잘 안 해줘요. 근데 6개월 만기가 됐을 때 보석의 형식으로 만기 보석이 나오는 건 흔한데 이때 이제 추가 영장이 발부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때는 일반 사건도 추가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서 석방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 지금 김용, 정진상 이런 분들도 지금 만기 보석으로 해서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무죄나 이런 거에 대한 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왔다. 전혀 그런 쪽은 아닌데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기준으로만 놓고 볼 수 있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일반 사건에서도 그러하지만 다시 또 접견을 와서 회유하는 내용들이 확인됐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 영장을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굉장히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조직적으로 접촉을 했던 것들이 녹취나 이런 음성 파일들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석방을 논한다라는 것은 지금 변호인 입장에서는 소통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변호인이 지금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접견 교통에 대해서는 제약을 두지 못해요. 지금 뭐 30분밖에 만나기가 어렵다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변호인 접견 시간은 시간 제한이 없어요. 하루 종일 만날 수 있으니까 30분이라는 얘기는 아마 잘못 얘기했거나 오본 것 같은데 시간 제한이 없어요. 저도 아침에 들어가서 저녁에 나온 적도 있고 한 명을 그렇게 쭉 만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랬거든요. 그 말씀은 소통이 어렵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의 얘기가 조금 궁색하다 이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소통이 어려운 게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하는 이유는 변호인은 그런 식으로 소통할 수 있으니 그 외부자와의 안 좋은 위법적인 소통을 하지 말라. 그걸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조직적 개입도 의심되는 상황에서 석방이 된다면은 변호인은 어차피 구속 상태에서도 만날 수 있는데 그 외부에 만나서도 안 되는 사람들과의 접촉의 우려가 이제 굉장히 뚫리게 된다. 이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추가 영장 발부는 그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사실 일반 사건에서 저 정도의 회유나 녹취 파일까지 확보된 상태에서 영장 발부가 안 되는 경우는 사실 그걸 생각하기가 어렵거든요. 원칙적으로 일반 사건인데 이런 경우는 발부되는 게 맞고 이게 지금 정치인이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에 대한 걸 너무 높이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인 기준하고 사실 좀 맞지는 않습니다. 예. 뭐 이재명 대표도 최근에 그 본인 영장 구속 여부가 결정됐을 때 방어권 얘기를 좀 했었기 때문에 서영주 대변인 물론 뭐 재판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 풀어줄지 말지는 판단하겠죠. 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과고 들어서서 워낙 그 이상한 혹은 뭐 상식적이지 않다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자유의 몸이 됐을 때 논란거리들이 그래서 좀 여기 계신 두 분이 좀 지적한 것 같거든요. 저는 뭐 검찰에서 최대한 잡아놓고 싶어 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까지 내보내면 이재명 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마당에 검찰이 모양이 빠지죠.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뇌물이랑 정치자금법 외에 아직 이제 기소를 하고 싶어하는 제3자 뇌물이나 대북송금 부분들을 이재명 대표랑 좀 엮고 싶어 하고 조사를 해야 되니까 영장을 쳐서 좀 잡아놓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부분들은 지금 현재 본인이 진술을 뭐 이제 재판장에서는 그 검찰의 회유 압박에 있어서 진술을 뭐 좀 다르게 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재판부가 그렇게 진행되는 상황들을 검찰이 무리해서까지 영장을 청구해서 잡아놓으려고 하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영장 청구 이런 부분들이 연장한다 하더라도 검찰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주 타켓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북송금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냐 안 했냐인데 이화영 전 부지사 잡아놔봤자 이미 재판에서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에 잘못 얘기한 거다. 한 상황에서 왜 잡아놓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좀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번에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사이 유창훈 판사도 이화영 전 부지사 검찰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얘기는 대체적으로 자발적이었고 검찰의 압박 수사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재판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석방할지 말지 이걸 좀 판단하겠죠.